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본격적으로 파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뚜렷한 반등 없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 83,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요, 다음 주요 지지선이 73,000달러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를 보면요, 85,000대 약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그 아래로 더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80,000달러 아래로 현재까지는 뚜렷한 지지 라인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좀 더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두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적인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 EU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일제히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애쉬 크립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별다른 부정적인 뉴스도 없이 이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10,000 이상 폭락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다. 거대 거래소들과 마켓 메이커들은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청산시키고 있고 수백만 달러를 좀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올가의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하락장을 세력들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작한 이 관세 전쟁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리는 악재 뉴스이다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의 수를 다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 바이빗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요, 여러 악재 뉴스가 겹쳐지면서 연속 3일째 롱 포지션 청산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물 시장의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현물 시장의 하락세도 지금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 역시 비트와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하락 중간중간 짧은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더 기다리면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그나마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온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67%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는 파이 차트를 보았을 때 신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3까지 찍고 현재는 잠시 내려와서 다시 $3 돌파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현재 파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디커플링이 되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아직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는 유통 공급량과 시총이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타 사이트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이 시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파이의 시총은 11위에 올라와 있고 현재 트론과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3 저항 라인을 뚫게 된다면 조만간 시총 10위권 안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극단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거의 이 정도 수치면은 시즌 종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파이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보거나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극단적 탐욕 단계로 들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이 파이에 대한 관심도를 보았을 때 예전에 파이데이나 연말 이벤트 정도의 관심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수치가 매우 높게 좀 상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이 리플과 같은 강력한 메이저 코인들의 관심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이 파이의 구글 트렌드를 직접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요, 파이가 폐쇄형 메인넷을 때는 비트코인과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였지만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절반 수치까지 따라잡는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구글 트렌드 상에서 유튜브 검색량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이 트렌드 라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파이코인의 유튜브 검색량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을 역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단순히 투자 수단을 벗어나서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웹사이트 기반 검색뿐만이 아니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해당 암호화폐를 논의하는 횟수나 그런 조회수도 이런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등등 다양한 코인을 모두 다루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버들은 다양한 코인을 수십 가지로 종합 선물 세트로 영상을 구성을 해야 유튜브에서 수익성이 발생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주변에 예를 들어 이더리움 전문 유튜버, 카르다노 전문 유튜버, 솔라나 전문 유튜버 같은 그런 채널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채널을 운영을 했을 경우 과연 몇 명이나 구독을 할 것이며 몇 명이나 그 생태계에 관심이 있어서 시청을 할 것인가, 수익성이 나올 만한 사이즈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면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됐던 카르다노가 됐던 대부분의 이 홀더들, 이 참여자들이 거래소 가격 위주로 보고 참여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가격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요, 기술적 업데이트, 타임라인만 확인하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따로 전문 채널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파이코인은 이와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유튜브 콘텐츠가 지금 살아남기 힘든 시장에서 파이코인만은 예외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파이 관련 영상을 보면 스캠 영상도 많고 어그로 영상도 많고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낮은 영상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던 단일 프로젝트 중심의 채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반인들,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 파이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이것으로만 지금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채널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X로 가서 한 유저의 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현재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파이라는 코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 이발사가 요즘 몇 번이나 이 코인을 추천을 했기 때문이고, 그가 말하길 어떤 앱을 다운받았는데 거기서 코인을 채굴해 준다라고 하고,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100파이를 갖고 있다. 1비트코인이 10만 달러라면 파이도 최소 몇백 달러는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였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총 공급량이나 이 FTV 같은 개념도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것은 넌센스로 들렸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뭔가 감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이 코인이 지금 하루 수십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무려 270억 달러에 달하며 공급량의 60%가 이미 유통 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코인마켓캡 시총순위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이게 어떤 대형 거품이 생겨서 터지기 직전인 것인지, 아니면 크립토 트위터 바깥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인지, 나는 24시간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크립토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이발사가 나보다 더 많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도대체 누가 이 파일을 사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깊이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X에서만 놀다가 늙은이가 된 것 같고 진짜 알맹이는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라는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쓴 분도 24시간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치고는 인사이트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X에서도 이 파이 네트워크 공식 계정 팔로워 수가 비트코인, 도지코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메이저 알트코인의 팔로워 수를 추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본인의 서치 능력을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트윗글을 좀 정정해 주자면, 파이의 시가총액은 약 80억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고,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 중에 약 66억 개 마이그레이션 양이 유통 공급량으로 잡혀 있고, 여기서 사용 가능한 양은 약 10억 개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코어팀 멤버 저스틴 우가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월드코인 같은 것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파이가 정말 처음이냐, 파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은, 그렇다면 월드코인 같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봐라. 당연히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이 VC 투자를 진행을 했고, 월드코인을 이끌고 있는 샘 알트만을 모른다면 이건 진짜 이 바닥을 모르는 게 되겠죠. 어쨌든 그 월드코인보다 더 way bigger이라고 해서 더 큰 프로젝트이다, 훨씬 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파이라는 존재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한 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예시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번에는 암호화폐에서 주요 소식을 다뤄주고 있는 이 와처그룹 이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미국에서 새로운 채택, 가격은 2.6달러 돌파 전망, 이런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서 미국에서 채택이라는 것은 기관의 채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매일 새로운 토큰이 생성이 되고 있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중 극소수만의 주류에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파이 네트워크가 미국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채택 사례를 확보를 하면서 파이의 가격도 2.6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등장 이후에 논란과 급격한 가치 상승 속에서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이의 가격은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X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이 플로리다 부동산 업체에 의해서 결제 수단으로 승인이 되었고,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이 제임스 같은 경우는 파이코인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함께 해당 업체의 결제가 가능한 단 2개의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파이코인의 불법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파이의 가격은 수요일 기준으로 61% 추가 상승하면서 2.5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지금 기사를 볼 수 있고요. 국내에도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파이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계속 거래를 해왔었는데, 파이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거래 시에 공인중개사와 이 법무사 관련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이런 일들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종종 흡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예술품이나 자동차 또는 고가의 상품들을 파이코인으로 교환을 해오면서 이 파이의 커뮤니티 화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활동도 해왔던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에 한번 들어간 코인들은 거래소를 다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소의 중력이 너무 세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 거래소에 한번 상장이 되고 나면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유틸리티를 구축하는 게 이제 상당히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래소가 사실 리스크가 많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아직 거래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암호화폐 이 내재 가치를 제대로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빠져나와서 P2P 거래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파이코인을 돈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와처그룹가 미국에서 일어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유를 해준 것이고요. 또 잠시 국내 생태계로 와서 이 국내 파이 매장 생태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파이스토어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시세가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시세가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기존에 봤던 파이 밸류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되었으나, 이번 2월에도 꾸준히 매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 2월에도 30개 매장이 더 등록이 된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총 560개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고 1파이를 3,912원의 시세로 지금 결제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시세는 거래소 기준에 따라 새로 고침을 해보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 이후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생태계가 반대로 크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크게 위축이 되지 않고 이 생태계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더라도 참 파이 커뮤니티가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X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파이는 non-conformist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파이 창립자 중 한 명이죠. 스탠포드 인류학 박사인 이 창디어 팬이 얼마 전 영상에서 직접 언급을 했던 문장 중 하나입니다. 바로 파이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비순응주의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비순응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들은 기존의 규범, 관습, 그리고 확립된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도 마찬가지다. 파이는 6년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기반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기존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보여줘왔던 과정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학습이 없고 서치 능력이 없고 코인을 단순 투기 대상 그 이상 이하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파이가 스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괴상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반응이 주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파이와 같은 비순응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고요. 또 초기에 그만큼 본인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